이 아줌마. 우리 동네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네. 납골당에서 컵라면을 먹던 10살 소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여인을 가리키는 아이의 젓가락을 본 순간 한태주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7년 전 화장장에서 제가 되어 사라졌던 아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음모와 배신, 그리고 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사투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일들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눈 속의 진실. 눈발이 굵어지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 뒷좌석에서 한태주는 비서가 건넨 생수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하얀 알약 2개를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차량 내부 모니터에는 분기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그래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태주는 리모컨으로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대표님, 파주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태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태주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2세의 나이답지 않게 깔끔한 외모였지만 눈가의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손목에 명품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파주 납골당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산을 든 수행원들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주는 손을 저으며 우산을 거절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혼자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마다 눈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납골당 본관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봉안실 앞에 섰습니다. 서지연.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들고 온 국화 한 송이를 봉안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아.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손가락으로 유리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바이어와 통화하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도 일만 생각했던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봉안당 구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루룩 소리와 함께 누군가 국물을 마시는 소리였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벤치에 앉은 어린 소녀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보람은 컵라면 국물을 마시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태주가 서 있는 쪽의 영정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보람은 젓가락으로 영정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줌마. 보람이 옆 빈 공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네. 보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태주가 보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보람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태주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으악! 보람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고 있던 컵라면이 태주의 구두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가죽 구두를 적셨습니다. 아, 이런. 태주가 당황해서 보람의 손을 놓았습니다. 보람은 그 틈에 벤치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죄송해요. 보람이 외치며 납골당 출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주는 젖은 발을 내려다보다 급히 보람의 뒤를 쫓았습니다. 잠깐만. 태주가 로비를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보람은 이미 주차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밖으로 나오니 마을버스 한 대가 막 출발하려 했습니다. 보람이 버스 계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수행원들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따로 오십시오. 저는 먼저 갑니다. 대표님, 그럼 저희가... 괜찮아요. 태주는 자신의 차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접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을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태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서울 외곽 방향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재개발 예정지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비좁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보람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태주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보람이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보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보람은 익숙한 듯 골목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골목 끝에 옥상이 불법 증축된 슬레이트 집이 나타났습니다. 보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무너진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집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고무장갑을 끼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자는 얼음이 낀 대야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배추를 담그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굽은 등과 흰머리가 섞인 뒷모습이었습니다. 태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려 땀을 닦았습니다. 지연이. 태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7년 전 사망했다고 알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태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 낡은 대문을 밀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서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고 있던 배추가 대야에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연아, 정말 너구나. 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지연이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7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지연아, 나야. 태주야. 태주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태주는 지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지연이 몸부림쳤지만 태주는 놓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오른쪽 손목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나타났습니다. 신혼 시절 화상으로 생긴 흉터였습니다. 태주는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잘못 본 거야? 이 흉터를 나만 알고 있는데? 태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집안에서 보람이 뛰쳐나왔습니다. 보람은 태주의 허벅지를 발로 찼습니다. 우리 엄마를 왜 괴롭혀요? 보람이 지연 앞을 가로막으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엄마라고? 태주가 놀라서 보람을 바라봤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옆집에서 나온 노인이 태주를 수상하게 바라봤습니다. 경찰 불러야겠다. 노인이 핸드폰을 꺼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지연이 태주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제발. 지연이 태주를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철대문에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태주는 문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칸방에 깨진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7년 전 아내 사망 진단서 원본 구해와. 화장장 기록도. 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당장. 태주가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대신 대문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신문지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왜 살아있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태주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태주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거짓된 죽음의 진실. 새벽 4시였습니다. 한태주는 대문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계속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뒷문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지연이 보람의 손을 잡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불 보따리와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아래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주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얼어붙은 다리로 비틀거리며 차로 향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지연과 보람이 멈춰 섰습니다. 태주의 차가 길을 막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 태주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저흰 급한 일이 있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7년 동안 죽은 척 한 게 급한 일이야? 태주가 보람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걸 돌려주세요. 보람이 팔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얌전히 해. 아니면 이 가방 어떻게 될지 몰라. 태주가 가방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뭘 원하시는지 말해보세요. 지연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태주는 지연과 보람을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향했습니다. 24시간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새벽 손님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구석진 자리로 지연과 보람을 이끌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2그릇이요. 태주가 카운터를 향해 말했습니다. 3그릇 아니에요? 사장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안 먹어요. 태주가 테이블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지연과 보람은 서로 꼭 붙어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보람이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먹어. 애가 굶었잖아. 태주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태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년 전 당신 사망 진단서야. 가짜로 만든. 태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야? 당신이 직접 설명해. 태주가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으로 테이블에 물을 묻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회사가 망할 뻔한 날 말이야. 태주의 눈가가 경련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진철이 했어? 태주가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람은 국밥을 먹다 말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목을 그으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태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태주를 가리키며 같은 신용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태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옥에 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동작이었습니다. 감옥에 보내겠다고 했구나. 태주가 이해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흔드는 동작을 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야? 내가 횡령했다고? 태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태주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태주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그쳤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사람이 되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거였어? 태주의 손이 주먹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람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왜 연락 안 했어? 7년 동안 왜 한 번도? 태주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국밥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안전해야 연락할 수 있어요. 지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지금도 위험하다는 거야? 태주가 지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직 최진철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린 모두 위험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왜 그 아이 앞에서? 태주가 보람을 바라봤습니다. 보람이가 우연히 납골당에서 당신 사진을 봤어요. 지연이 보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연이라고? 이 모든 게 우연이야? 태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보람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또 숨어 살 거야? 태주가 지연을 쏘아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보람이 태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 태주가 보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보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켜준다고? 태주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나쁜 아저씨들이 계속 와서 엄마를 괴롭혔어요. 엄마가 울면 저도 같이 울었어요. 보람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태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이 보람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어떤 나쁜 아저씨들? 태주가 보람에게 물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요. 엄마한테 전화 확인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보람이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구나. 태주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계속 감시당하며 살았어요. 보람이까지 위험해질까봐 무서웠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태주가 말하다 말았습니다. 국밥집 유리문 너머로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뒤로 가. 태주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무서워. 보람이 지연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지연이 보람을 꼭 안았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시선이 태주 일행을 향했습니다. 검은 그림자의 추격. 국밥집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태주 일행을 향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여자. 선두에 선 남자가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보람이 지연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지연이 보람을 재빨리 식탁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지연 맞지? 남자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지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휴대폰 내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이 왜 필요하세요? 지연이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른 남자가 지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 떼. 태주가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남자의 등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으악! 국밥집 사장이 비명을 질렸습니다. 뛰어! 태주가 지연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보람아! 지연이 테이블 아래 보람을 끌어냈습니다. 세 사람은 주방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주방 사장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못 지나가. 비켜주세요. 태주가 사장을 밀쳤습니다. 주방 뒷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저기, 태주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시동키가 꽂혀 있었습니다. 타! 태주가 먼저 올라탔습니다. 지연이 보람을 안고 뒤에 탔습니다. 출발!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가요. 지연이 태주의 등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좁은 시장 골목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자동차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과일 상자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오토바이 못 다녀.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주가 대답하며 계속 달렸습니다. 시장 반대편 출구로 나왔습니다. 태주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태주가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지연이 뒷유리를 통해 뒤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지연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태주가 보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분 후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태주가 카드키로 지하 주차장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비밀로 관리하던 곳이야. 회사 사람들도 몰라. 태주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와, 여기 좋다. 보람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뭐 시켜 먹을까? 태주가 보람에게 물었습니다. 피자 먹고 싶어요. 보람이 손뼉을 쳤습니다. 알겠어. 피자 주문할게. 태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이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태주가 폰을 보며 물었습니다. 최진철이 준 거예요. 감시용이죠.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폰을 켰습니다. 감시용? 태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연이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보람이 학교에 가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들은 태주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매주 보내왔어요. 보람이 안전하다는 증거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태주가 다음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도 계속 감시받고 있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개자식들. 태주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음성 파일도 있어요. 지연이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내 남편 감옥 보내기 싫으면 쥐 죽은 듯 살아라. 최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7년 동안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태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견딜 수 있었어요. 당신만 안전하다면. 지연이 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주는 지연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터진 살결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주가 지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있으면 되죠. 지연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같은 시각 미래그룹 본사 30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최진철이 책상 위 모니터를 골프채로 내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최진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니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진정하라고? 7년 동안 공들인 게 하루아침에. 최진철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플랜 B를 실행하시죠.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플랜 B다? 최진철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한태주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최진철이 파일을 박 실장에게 던졌습니다. 최진철은 대포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국장, 나야. 상대방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일면에 실을 기사 있어. 한태주 관련이야. 최진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조세 포탈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성매수 의혹까지 넣어.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들렸습니다. 증거는 내가 다 준비했어. 걱정 말고 크게 터뜨려. 최진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기자들한테 제보 전화도 돌려. 한태주 집 앞에 몰려들게 해. 최진철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끝장내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최진철의 눈에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주가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태연테크 한태주 대표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주의 얼굴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뭐야 이거? 태주가 소리쳤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전원을 꺼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까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거구나. 태주가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싸워야지. 정면으로. 태주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저편이면 언론보다 강한 게 있어. 태주가 거실 한쪽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돈이야. 그리고 진짜 증거. 태주가 마커펜을 들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철의 이름을 중앙에 적었습니다. 그 주변의 관련 인물들을 연결했습니다. 박 실장. 태주가 한 이름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저 사람이요? 지연이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최진철의 최측근이야.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거야. 태주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왜 도움을 줄까요? 지연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돈이면 된다. 모든 사람한테는 약점이 있어. 태주가 자신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법보다 빠른 해결책이야. 태주가 현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위험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지연이 태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까지 잃을 수는 없어. 태주가 지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안 돼. 보람이를 지켜야 해. 태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심해요. 보람이 태주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금방 돌아올게. 태주가 보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따라왔습니다. 꼭 돌아와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해. 태주가 지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과 보람만 남았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까? 보람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아빠는 강하거든. 지연이 보람을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태주의 차가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의 균열. 한태주는 오피스텔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변장용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가방에는 현금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면서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앞에 있는 전화기였습니다. 태주는 차를 세우고 동전을 넣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설탐정 김 대표죠? 한태주입니다. 아, 태연테크 대표님. 어쩐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미래그룹 박 실장 조사 부탁드립니다. 태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면 최진철 회장 비서 말씀이시죠? 맞아요. 가족관계랑 현재 상황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오늘 밤까지요. 돈은 2배로 드릴게요. 태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2시간 후 태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대표의 전화였습니다. 대표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태주가 차 안에서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실장 딸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희귀병이에요. 병원은 어디죠? 삼성서울병원입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밀려 있어요. 태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밀렸나요? 3억 정도 되고 곧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태주가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원무과였습니다. 태주는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지연 환자 병원비 문의 왔습니다. 성함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 가족입니다. 대신 결제하려고요. 태주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아, 네. 현재 미납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요? 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가능한가요? 태주가 가방을 열며 물었습니다. 현금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수표는 안 되나요? 수표는 가능합니다. 태주는 수표를 작성했습니다. 5억 원 전액을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영수증 좀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태주는 영수증 뒷면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이라고 썼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벤치에서 한 남자가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 실장의 양복 주머니에 영수증을 넣었습니다. 박 실장이 몸을 움직였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차 안에서 박 실장을 기다렸습니다. 옷이 정각에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태주가 전조등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박 실장이 태주의 차로 걸어왔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앉았습니다. 한태주 대표님이시죠? 박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박 실장님. 태주가 백미러로 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원비 정말 대표님이 내신 건가요? 박 실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 수술 잘 됐나요? 태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응급수술 받았어요.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죠. 태주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 실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최진철 회장이 작성한 리스트예요. 태주가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꼬리 자르기 희생양 리스트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박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최 회장이 어떤 분인지. 태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20년간 모셨는데.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면 오히려 더 위험하죠.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계시니까. 태주의 말에 박 실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을 미국으로 보내세요. 치료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태주가 제안했습니다. 미국이요? 비용은 제가 다 댈게요. 실장님 가족도 새로운 신분으로. 태주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미국 비자 서류고 이건 새 여권 신청서예요. 박 실장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대가는 뭔가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진철의 비자금 계좌 정보요. 태주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증거가 남으면 저도 끝이에요. 박 실장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이 리스트 보세요. 태주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박 실장이 다시 리스트를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사고사 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사 위장이라.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택하세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태주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USB는 없어요. 박 실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밖에 없어요. 박 실장이 넥타이 핀을 풀었습니다. 넥타이 핀 뒤쪽에 작은 메모리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네요. 태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20년간 모든 걸 여기 저장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박 실장이 카드를 떼어냈습니다. 최 회장도 모르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죽으면 이 카드는 언론사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박 실장이 카드를 태주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태주가 카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약속 지켜주세요. 제 딸.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부터 미국 준비 시작하세요. 태주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딸 교육비 통장이에요. 10억 들어 있습니다. 박 실장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 실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장님이 과거에 제 아내를 도와주신 일 알고 있어요. 태주가 말했습니다. 아내분을요? 서지연이요. 감시받을 때 약을 챙겨주신 적 있죠.
태주의 말에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나요? 박 실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박 실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태주가 마이크로 SD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 회장이 어떻게 될까요?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감옥 갈 거예요. 아니, 가게 만들 거예요. 태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분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박 실장이 태주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아요. 태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박 실장이 차문을 열려 했습니다. 실장님. 태주가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새로운 이름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태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박 실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주는 박 실장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공했어. 태주가 마이크로 SD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진철을 감옥에 보낼 증거야. 태주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드를 넣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과 녹취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지연이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20년간의 모든 증거야. 태주가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빠, 보람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잘 잤어? 태주가 보람을 안아 올렸습니다. 걱정했어요. 보람이 태주의 목을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태주가 보람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 실장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태주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팠을 때 약을 몰래 주셨거든요. 착한 분이에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안심이 되네요. 태주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야죠. 이 증거들을 법적으로 효력 있게 만들어야 해요. 태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할 건데요? 대학 동기 중에 인권 변호사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태주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중계된 진실. 3일 후 미래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최진철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검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최진철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래그룹이 3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진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미래그룹은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최진철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당 지하 통제실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한 남자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섭외한 방송국 기술자였습니다. 메인 서버 접속 완료. 기술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스크린 송출 권한 탈취 중.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완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기술자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강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진철이 연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그룹은 한 가족과 같습니다. 최진철이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노이즈가 일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둡고 음침한 패창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자에 묶인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서지연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최진철이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진철이 나타났습니다. 7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남편 죽이고 싶어? 아니면 감옥에 보내고 싶어? 영상 속 최진철이 지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영상 속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럼 죽어. 넌 이제부터 죽은 사람이야. 영상 속 최진철이 지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인가? 최 회장이 저런 일을? 화면을 꺼. 당장 꺼. 최진철이 마이크를 통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최진철이 지연을 폭행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강당 메인 도어가 열렸습니다. 한태주와 서지연이 나타났습니다. 둘 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여자는 영상 속 여자랑 똑같네. 참석자들이 지연을 보며 놀라했습니다. 태주와 지연이 강당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태주, 최진철이 단상에서 태주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태주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진철의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최진철이 태주를 밀치려 했습니다. 태주가 최진철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최진철이 아픈 듯 찡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연테크 한태주입니다. 태주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7년 전 실제 상황입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 여성은 제 아내 서지연입니다.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살아 있습니다. 지연이 단상 아래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철 회장이 제 아내를 납치해 죽음을 위장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태주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최진철 회장의 차명 계좌 내역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7년간 수백억 원을 숨겨왔습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청부 폭행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기자 좀 조용히 시켜. 영구히. 최진철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로 처리하죠.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연신 눌러댔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최진철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딥페이크야.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최진철이 태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태주가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최진철의 주먹이 허공을 갔습니다. 태주가 최진철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으악! 최진철이 단상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최진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지연이 최진철의 얼굴 앞에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7년 전에 저한테 쓰라고 강요한 사망 포기 각서예요. 지연이 종이 조각들을 최진철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7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지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최진철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기자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 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철수 미래그룹 비서실장입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퍼졌습니다. 방금 나온 모든 증거는 제가 20년간 모아온 것입니다. 박 실장이 최진철을 바라봤습니다. 최진철 회장의 모든 범죄를 직접 목격했고 수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납치, 감금, 협박, 살인, 교사까지 모든 걸 했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고백합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새끼가. 최진철이 박 실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찰 특수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진철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최진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납치, 감금, 협박 혐의입니다. 나 달라고. 최진철이 몸부림쳤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음모야. 조작이라고. 최진철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연행되는 최진철이 태주를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한태주, 너도 끝이야. 끝이라고. 최진철의 목소리가 강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연이 최진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뺨을 때렸습니다. 팡! 시원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7년 동안 당한 걸 다 갚아줄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진철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최진철을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가 지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아내가 7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태주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태주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지연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나요? 7년 동안 어디 계셨나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태주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태주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강당을 나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강당 밖 주차장에서 준비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주와 지연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태주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자유야. 태주가 지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기자들과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람이가 기다리겠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기다리고 있어. 태주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려갔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람이 현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보람이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보람이 두 사람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보람이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야. 태주가 보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지연이 보람을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저녁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 사건 종결 한 달 후였습니다. 한태주와 서지연은 구청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양 신청서도 접수 완료입니다. 2주 후에 심사 결과 나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으며 설명했습니다. 보람이가 정식으로 우리 딸이 되는 거죠? 지연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시는 겁니다. 태주는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보람이라는 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람이가 좋아하겠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니까 당연하지. 태주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구청을 나서면서 태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김 대표의 전화였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태주야, 안 좋은 소식이야. 전화 너머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태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진철이 병보석으로 풀려났어. 뭐라고요? 태주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놀라서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질환을 이유로 대학병원 VIP 병실에 이송됐다가 구속 집행 정지 허가받았어. 그게 말이 됩니까?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야. 어쩔 수 없어. 언제 풀려났죠? 어제 오후야. 지금쯤 집에 있을 거야. 태주가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진철이 풀려났어. 병보석이라는 핑계로. 태주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위험한 건가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조심해야겠어. 태주가 지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주는 바로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람이 등하교 보안 강화해 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기존 업체 말고 다른 곳으로 바꿔주세요. 더 철저하게. 태주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 CCTV도 최신형으로 교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전화를 끄는 태주는 지연과 보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중요한 얘기 있어. 태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보람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특히 보람이는 혼자 다니면 안 돼. 태주가 보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무서운 아저씨가 또 와요? 보람이 불안해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심하는 거야. 지연이 보람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학교 갔다 올 때도 꼭 아빠나 엄마랑 함께 가자. 네, 알겠어요. 보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오후 3시였습니다. 보람의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회사를 일찍 나와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보람을 찾으며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보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초조해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이상하네. 늘 제일 먼저 나오는데. 태주가 중얼거렸습니다. 15분이 지나도 보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한보람이가 안 나왔는데요. 태주가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보람이요? 진작 나갔는데요. 언제요? 태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시 10분쯤에 나갔어요. 아빠가 사고 났다면서 경찰 아저씨랑 같이요. 경찰이라고요?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경찰복 입은 분이 와서 보람이 데려갔어요. 선생님이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안 보냈어요. 태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CCTV 확인해 주세요. 당장. 태주가 교무실로 뛰어갔습니다. CCTV 화면에 보람이 경찰복 입은 남자와 함께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합차에 타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됐습니다. 교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는 학교 교문 옆 화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의 물건이 떨어져 있을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태주가 실내화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람아. 태주가 실내화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태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한태주? 음성이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최진철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람이 어디 있어? 태주가 소리쳤습니다. 애가 참 귀엽더라. 울지도 않고 씩씩해. 최진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발, 아이는 놔줘. 아이가 뭘 잘못했어. 태주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인천항 제사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와. 언제까지요? 1시간 안에. 늦으면 아이 머리카락만 보게 될 거야. 경찰은 절대 부르지 마. 눈에 띄면 아이는 끝이야. 최진철이 협박했습니다. 알겠어요. 제발 아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태주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등이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선생님들, 저 먼저 가겠습니다. 태주가 교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는 중에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보람이가 납치됐어. 뭐라고요? 지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철이 데려갔어. 인천항으로 가야 해.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위험해. 보람이는 제 딸이에요. 같이 가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호흡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후.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연이 벽에 기댔습니다. 진정해. 우리가 가서 데려올 거야. 태주가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무기가 필요해요. 지연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식칼을 꺼내 신문지에 쌌습니다. 안 돼. 이걸로는 안 돼. 태주가 지연에게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당신까지 이럴 수는 없어. 태주가 지연을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가야 해요. 지연이 문을 밀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제발 여기 있어. 내가 꼭 데려올게. 태주가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요. 지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주는 차 글로브 박스에서 호신용품을 꺼냈습니다. 가스총과 접이식 3단봉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현금 5억 원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람아, 아빠가 간다. 태주가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천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악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방에 갇힌 지연은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2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안 돼. 혼자 가면 안 돼.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지연이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문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졌습니다. 지연이 깨진 유리 틈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지연이 길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인천항으로 가주세요. 빨리. 지연이 택시에 올라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급하신가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아이가 위험해요. 지연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인천항 제사부두였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태주의 차가 야적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전조등을 끄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컨테이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보라마, 보라마. 태주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아빠. 미약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태주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스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야적장 중앙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최진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한태주. 최진철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컨테이너 위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태주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람이는 어디 있어? 태주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지. 최진철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밧줄에 묶이고 입이 테이프로 막힌 보람이 보였습니다. 아빠. 보람이 눈으로 태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계자식아. 태주가 최진철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움직이면 아이가 죽는다. 최진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가 멈춰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최진철을 노려봤습니다. 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야적장을 휩쓸고 갔습니다. 야적장의 혈투. 인천항 제사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철제 컨테이너들 사이를 휘몰아쳤습니다. 한태주는 현금 가방을 든 채 최진철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놓고 무릎 꿇어 최진철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병보석은 완전한 연기였습니다. 보람이부터 풀어줘. 태주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돈부터 확인하고. 최진철이 비웃으며 손짓했습니다. 태주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어 현금 다발들을 보여줬습니다. 5억이야. 내가 원하던 거 아니야? 태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크크크, 돈이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최진철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태주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의 파멸이지. 완전한 파멸 말이야. 최진철이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가방이 바다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아! 태주가 소리쳤습니다. 돈 따위는 관심 없어. 내가 무릎 꿇고 빌면서 절망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 최진철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보람의 목에 칼끝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빠. 보람이 테이프에 막힌 입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만해. 아이한테는 손대지 마. 태주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컨테이너 위에 있던 덩치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태주를 에워쌌습니다. 다시 무릎 꿇어. 아니면 이 예쁜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날 거야. 최진철이 칼끝으로 보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가느다란 상처가 생기며 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아! 태주가 달려들려 했습니다. 덩치 하나가 쇠파이프로 태주의 등을 가격했습니다. 태주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태주가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7년 전에 내 아내를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그때 너무 관대했지. 최진철이 보람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아이라도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최진철이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태주가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빨간 물체가 날아왔습니다. 최진철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소화기였습니다. 으악! 최진철이 비틀거리며 칼을 놓쳤습니다. 보람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 컨테이너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소화기를 작동시켜 하얀 분말을 사방에 뿌렸습니다. 으윽, 앞이 안 보여. 덩치들이 눈을 비비며 당황했습니다. 태주야. 지연이 3단봉을 태주에게 던졌습니다. 태주가 재빨리 3단봉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서 길이를 늘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태주가 3단봉을 휘둘렀습니다. 가장 가까운 덩치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으허! 덩치가 쓰러졌습니다. 지연은 뿌연 연기 속을 뚫고 보람에게 달려갔습니다. 몸으로 보람을 덮어 보호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지연이 보람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도록 매듭을 긁었습니다. 태주는 수정 열쇠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3단봉을 양손으로 잡고 휘둘렀습니다. 이놈들아. 태주가 또 다른 덩치의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덩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분말이 점점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철이 칼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이계집이. 최진철이 지연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밧줄이 풀린 보람이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최진철의 발목을 향해 던졌습니다. 휙! 사슬이 최진철의 발목에 감겼습니다. 최진철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칼이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보람아. 지연이 보람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보람이 지연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주는 남은 덩치를 업어치기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최진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자식아. 태주가 최진철 위에 올라탔습니다. 좌우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딸을 해치려 했어? 내 딸을. 태주의 주먹이 최진철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그만해. 최진철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7년 동안 내 가족을 괴롭혔지. 태주가 계속 주먹을 날렸습니다. 최진철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만해. 최진철이 축 늘어졌습니다. 저항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온다. 남은 덩치들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태주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과 보람에게 기어갔습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태주가 두 사람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보람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지연이 피투성이가 된 태주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당신이 더 다쳤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주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야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여기요. 여기. 태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최진철을 확인했습니다. 범인 제압 완료. 경찰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최진철 체포한다. 경찰이 의식을 잃은 최진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경찰이 보람을 살펴봤습니다. 뺨에 작은 상처만 있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합니다. 경찰이 안심시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왔습니다. 태주를 들것에 눕히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태주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보람이 태주의 찢어진 손등을 만졌습니다. 전혀 안 아파. 우리 보람이가 무사해서 기뻐. 태주가 보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보람이 태주의 뺨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강해. 사슬로 나쁜 사람 넘어뜨렸잖아. 지연이 보람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경찰들이 의식을 잃은 최진철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구급차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요?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태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족이 이기는 거죠? 보람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가족은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태주가 지연과 보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움을 주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걸어서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세 사람은 꽉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듯 했습니다. 모두 살아있고 무사했습니다. 열린 뒷문 너머로 동이 트는 인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새벽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 명이서 새로운 시작이야. 태주가 두 사람을 더 꽉 안았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보람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지연이 보람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뒤로는 경찰차들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보람이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태주가 보람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요. 지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봄날의 새로운 시작. 사건으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가정법원 제3호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검은 가운을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병허가 심판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태주와 서지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보람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신청인 한태주, 서지연의 입양 신청을 허가합니다. 판사가 판결봉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법정의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김보람은 한보람으로서 정식 가족이 됩니다. 판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 보람이 작은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태주와 지연이 보람을 가운데 두고 꽉 안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기관이 입양 확정서를 건네줬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태주가 보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빠. 저도 정말 행복해요. 보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사진 찍을까?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법원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해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태주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파주 납골당에 가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보람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의 옛날 사진을 치워야 해. 지연이 보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파주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 눈 내리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봉화남을 열어줬습니다. 지연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살아있는데 여기 있네요. 지연이 자신의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태주가 영정사진을 꺼냈습니다. 납골당 소각실로 향했습니다. 관리인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여기서 태우시면 됩니다. 관리인이 소각로를 가리켰습니다. 태주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지연의 영정사진 모서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잘 가, 옛날에 나. 지연이 타오르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진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연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더 예뻐 보여요. 보람이 지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지연이 보람을 안아 올렸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면서 태주가 제안했습니다. 바닷가에 갈까? 날씨도 좋고. 좋아요. 보람이 손뼉을 쳤습니다. 인천 앞바다였습니다. 1년 전 악몽의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바닷가였습니다. 태주가 모래사장에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큰 글씨로 이름 3개를 적었습니다. 한태주, 서지연, 한보람. 우리 가족 이름이에요. 보람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3사람은 깔깔거리며 파도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안 돼. 우리 이름 지우지 마. 보람이 파도에게 소리쳤습니다. 태주와 지연이 웃으며 보람을 쫓아갔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았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태연테크 사옥 로비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태주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직과 신뢰를 최고 가치로 여깁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신입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같은 시각 태연테크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연이 이사장 책상에 앉아 서류에 사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 서지연. 당당한 글씨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주 복지시설 방문 일정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스케줄표를 건넸습니다. 네, 알겠어요. 준비물 목록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지연이 친근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람의 초등학교 미술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시간이었습니다. 한보람, 잘 그리고 있네. 선생님이 보람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봤습니다. 보람이 그린 그림에는 3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안경과 엄마의 앞치마까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요. 보람이 크레파스로 색칠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 선생님이 보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에는 보람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왔다. 보람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딸.
태주가 보람을 안아 올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지만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보람이 태주의 넥타이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났어. 보람이만큼 착해 보이더라. 태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지연이 주방에서 나와 태주의 가방을 받아줬습니다. 고생했어. 태주가 지연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습니다. 저도 고생했어요. 오늘 복지원 다녀왔거든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태주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다음에 보람이도 같이 가자. 지연이 보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요? 저도 갈 수 있어요? 보람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착한 딸이니까. 태주가 보람의 뺨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지연이 보람의 밥그릇에 반찬을 넣어주며 물었습니다.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 보람이 입 안 가득 밥을 넣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렸는데? 태주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세 명이 손잡고 있는 거요. 보람이 젓가락으로 공중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림도 잘 그네. 지연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맞다. 이거 봐요. 보람이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뭐야? 태주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버이날 감사 편지 숙제예요. 제가 썼어요. 보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주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보람의 서툰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에게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고마워요.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보람이 재촉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딸이 될게요.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한보람 드림. 태주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보람이. 지연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딸. 태주가 보람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 우리한테 와줘서. 지연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과 보람을 양팔로 넓게 안아줬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들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있자. 태주가 두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약속해요. 보람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가족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거실 벽난로 위에는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행복한 얼굴들이 따뜻한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찾아온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잠드는 소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한태주, 서지연, 한보람.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죽은 자로 살아야 했던 지연, 모든 것을 잃고도 가족을 찾아 헤맸던 태주, 가리고 상처받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준 보람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때로는 거대한 악의 앞에서 작고 무력해 보일 수 있지만 가족을 향한 진심만큼은 그 무엇도 꺾을 수 없습니다.
최진철 같은 악인이 아무리 교묘한 음모를 꾸며도 결국 진실의 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한태주 가족이 찾아낸 평범한 일상 마이너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따뜻하게 잠드는 그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